우리 농업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농업산물에도 25%라는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 발표했는데요. 그러곤 13시간 만에 90일을 유예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우리나라 농업 종사자분들이 이 사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준비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대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농촌경제연구원의 정대희입니다. 미국의 관세부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나요?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관세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4월 5일에 일반 관세를 10% 부과하겠다 그랬고 4월 9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우리 촬영하는 날인데 90일까지 유예를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10% 관세가 부과되는 형태, 그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 관세가 정확히 뭔가요? 상호 관세는 뭐 정의를 어떻게 하기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기는 미국한테 관세 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또 동일하게 그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열어봤더니 각 국가에서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지고 지금 부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 관세 시행을 90일 미루겠다고 한 점, 이거 다행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우선은 다행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호관세가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었고요. 뭐 증시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많은 부가 이제 잃게 된 거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절과 같이 뭐 물건을 사재기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90일 연기하겠다,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국제 경제에서는 굉장히 훨씬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트럼프의 발언이 우리나라 농업 쪽에 굉장히 날이 서 있다라고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장벽이 어쩌면 최악이다. 무역 문제에 있어 때로는 적국보다 우방국이 더 나쁘다.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은 뭘까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 또 농업 수출도 중요한 국가인데 트럼프 개인의 이제 지지 기반이 또 농업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대내적 메시지도 같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바는 어쨌든 자국 마가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발언들을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뭐 농업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무역에서 중요한 한국과 일본이 주요 타겟이라고 이제 그렇게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한미 FTA를 체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가 거의 0%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관세가 부여됨으로써 0% 관세가 이제 10% 정도로 오르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고 이것을 이제 한미 FTA가 무력화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다만 훼손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미 FTA가 발효된 그 0% 관세에서 우리가 10%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 효과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원래 0% 관세를 부과받던 우리나라가 10% 관세를 내야 되는 것은 한미 FTA가 어느 정도는 훼손됐다라고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협상이 주 관건이 되겠는데 그럼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좀 들어줘야지 관세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주로 농업 부분보다는 산업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에너지 분야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 이미 이제 관세를 부과했던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방위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주요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농업 부분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더 쌀을 많이 수입하는 그런 쌀 시장이 개방될 위험도 있을까요?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MMA 물량이 증가된다든지 아니면은 관세가 낮아져서 수입 물량이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국내 농가들한테 굉장히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소비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쌀 생산 조절은 그렇게까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내 공급이 더 많이 된다면은 굉장히 쌀 농가들한테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 감자, 과일 수입 확대를 요청하는 정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할까요? 우선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을 확 요청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NT 보고서에서 언급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리퀘스트를 받은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2008년에 우리가 다 아는 이제 광우병 사태라는 것이 터졌었죠. 그럼 그것은 이제 터졌던 제일 큰 원인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터졌던 거고, 또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했었기 때문에 원령 30개월을 만약 이상 되는 소고기를 수입을 한다면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더 소비를 할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고, 되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미국이 과연 이런 부분을 협상 조건으로 가지고 나올까라고 봤을 때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는 이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닌가요? 90일 내에 우리가 빠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좀 천천히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모든 국가들은 아마 미국을 대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더 좋은 협상 조건들을 만들기를 희망을 할 것이고요. 우리가 먼저 협상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은 다른 국가들은, 우리가 경쟁하는 국가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조건들이 만약에 어떤 국가가 받았다면은 우리는 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내주는 치킨 게임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추측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국가들한테 동시에 이렇게 보편 관세를 제한을 했던 이유는 많은 국가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미국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예측했을 때는 미국 입장이 더 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도 있고 그다음 대선 또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협상들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한두 국가와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가들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더 바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이런 대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뭐 중동 문제라든지 우러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쪽 문제라든지 그리고 북한 문제라든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급하게 이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 3일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했다. 근데 여기에 농업 인사가 빠져서 농업은 내주는 카드가 아니냐라는 또 우려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로서는 현재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협상의 카드로 특히 농업 부분이 사용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 부분은 우루과이 라운드 때도 많이 이제 개방을 했었고, 또 여러 우리가 FTA를 굉장히 많이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산업 부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농업 부분이 많이 희생해 왔습니다. 이것은 구조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협상의 카드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검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서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검역은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곤란한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핵심적인 결정을 해주실 핵심적인 인물이 없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도 들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협상을 좀 천천하게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되려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가 조금 협상을 좀 미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전문가들하고 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관세 관련해서 위협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인 입장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미국 내수 시장을 봤을 때도 미국 물가도 지금 빠르게 높아져 왔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농업 부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는 미국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울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농업 부분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런 뉴스 기사들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예, 저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수많은 말들이 바뀌어 왔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는 스트레스 받았다가 오늘은 안심했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정부라든지 저희 기관들이 많이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지켜봐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환율이 폭등하고 관세 폭탄까지 이제 예고가 돼 있는 시점인데 우리 농업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을 강구해야 할까요? 국내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계속 창출해서 수출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농업 부분 수출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중국, 일본, 미국 요 3개국에 대한 의존도가 50%가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외교적인 문제로 해서 많이 교역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장에서 창출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야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수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신규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해서 탐색한 나라들 또 있을까요? 우선은 당장은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 한류에 대한 관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 수출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봐지고요. 왜냐하면 거리도 가깝습니다.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그것도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지고요. 남미 시장도 앞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시장이라고 봐집니다. 인구도 많고 한국 식품에 대한 K푸드, K컬처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도 봐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고품질 상품들을 만들어서 수출한다면은 유럽 시장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북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 우리가 더 좋은 고품질 상품들을 팔기 위해서는 이게 소득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시장들을 통해서 다른 국가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딤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로서도 우리가 유럽 시장을 또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우리 농식품이 나아가기 위해서 또 농업인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어야지 국내 소비자도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그런 노력들을 통하면은 농업계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내 소비자 효용도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만약 피해본 산업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또 피해 보전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것들이 공개가 되지 않더라도 고민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정대희 박사님과 함께 미국 관세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인터뷰가 농업 현장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